여러분 이제 2025년도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맞이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죠? 단순히 새해가 밝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첫 번째 해가 될 거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저축 여력이 크게 낮아지고 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가 생활비 부담으로 저축보다 당장 쓰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으면은 실제로 모으는 돈은 2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만큼 안 올라요. 원화 가치는 흔들리고 환율은 1,400원대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내 돈을 지킬 수 없습니다. 2026년 돈에 대한 모든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오늘은 딱 네 가지만 다룰 거예요. 월급의 진실, 똑똑한 저축법, 환율 리스크, 그리고 2026년이 왜 마지막 기회인지 말이죠.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월급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일하면 당연히 들어오는 돈, 아니면 회사에서 주는 고마운 돈? 둘 다 아닙니다. 월급은 여러분이 한 달이라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 일부를 회사에 주고받은 교환대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 직장인의 평균 근로시간은 월 약 174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 2시간, 야근, 주말 메시지, 응대까지 합치면 월 200시간은 훌쩍 넘어가죠. 한 달 720시간 중에서 200시간이면 거의 30%예요.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을 회사에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요. 300만 원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보낸 시간, 스트레스, 노력의 대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장인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85만 원입니다. 300만 원에서 185만 원 빼면 115만 원 남죠? 여기서 각종 보험료, 적금, 경조사비 빼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5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 내내 일해서 번 돈 중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50만 원이에요. 그나마도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병원에 가야 하면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월급은 그냥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건강, 내 인생을 교환한 대가입니다. 카페에서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 대수냐고요? 그 5천 원은 여러분이 20분 동안 일해서 번 돈입니다. 20분 동안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업무 처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번 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7.2년입니다. 그 7년 동안 월 300만 원씩 벌면 세전 2억 5,200만 원이에요. 실수령액으로 치면 약 2억 정도 되겠죠. 이 2억이 바로 여러분이 7년간의 인생을 바꾼 대가예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30대에서 40대, 직장인의 평균 순자산은 약 6,500만 원에서 1억 정도입니다. 나이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일해서 번 돈의 절반도 안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고 저축했다가 뺏어 쓰고 카드값 갚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라집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자,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된 값에 팔고 있는 걸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지금 당장 돈을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말이죠.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건 다들 알아요. 문제는 어떻게 모으느냐죠.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를 보면 2024년 평균 예금금리는 연 3.2% 정도예요. 그런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2.8%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고작 0.4%밖에 안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세금 15.4%까지 떼면 실질 수익률은 거의 0%에 가깝죠. 쉽게 말해서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는 건 돈을 보관만 하는 거지 불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비상금부터 챙기시면 좋아요. 재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비상금은 월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입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600만 원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큰 병에 걸리면 대출을 받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자가 여러분을 갉아먹거든요.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8%예요. 1,000만 원 빌리면 1년에 58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비상금이 없을 때 치르는 대가예요. 자, 비상금 600만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나머지 돈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추천하는 자산 배분 원칙이 있어요.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을 위험자산에, 나이만큼을 안전자산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0살이면 전 70%는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30%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넣는 거죠. 50살이면 50대 50으로 균형을 맞추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를 보면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7%예요. 1,000만 원을 30년 동안 연 10.7%로 복리 운용하면은 약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냥 예금에 넣어뒀으면 연 3%로 쳐도 2,427만 원밖에 안 돼요. 무려 10배 가까운 차이죠. 자,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로 생활비까지 투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투자는 잃어도 당장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시스템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월급날 자동이체로 일정 금액을 무조건 저축통장으로 빼버리세요. 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를 설정한 사람들의 저축 성공률은 87%인 반면 수동으로 저축하는 사람들은 34%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지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이체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돈을 빼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통장 쪼개기예요. 네,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자, 이렇게 최소 4개는 만드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각 통장으로 분산되게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면은 생활비 통장에 200만 원, 저축 통장에 50만 원, 투자 통장에 30만 원, 비상금 통장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요. KB금융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통장 분리를 실천한 사람들의 저축률은 평균 22.3%인 반면 하나의 통장만 쓰는 사람들은 11.7%에 그쳤어요. 거의 2배 차이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2025년 한 해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1,400원대 환율, 이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전만 해도 1,380원 정도였는데 70원이나 오른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가진 원화의 국제적 가치가 5% 떨어졌다는 겁니다. 1년 전에 1억 원이면은 72,500달러였는데 네, 지금은 69,000달러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3,500달러가 증발한 거죠. 원화로 치면은 약 5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환율 변동 하나로 5%나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2026년에도 이게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2026년 전망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여전히 미국 금리가 높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대, 한국은 2.5%대입니다. 2024년 초에는 각각 4.5%와 3.0%였지만 2025년 들어 양국 모두 인하로 현 수준에 이르렀어요. 한국은행은 2025년 5월 마지막 인하로 2.5%까지 낮췄습니다. 2월에 3.0%에서 2.75%로 5월에 2.75%에서 2.5%로 두 번 인하한 뒤 7월부터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동결을 유지하고 있어요. 2026년 전망을 보면 미국은 3.0에서 3.5%, 한국은 2.0에서 2.5% 수준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이 여전히 1.0에서 1.5%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러 수요 압박이 지속될 거라는 뜻이에요.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게 당연하죠. 둘째, 한국 경제 성장률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한국은행과 IMF는 2026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공식 전망치는 1.9에서 2.1%지만 2% 선이 붕괴되느냐가 핵심 쟁점이에요. 반면 미국은 인공지능 혁명으로 여전히 2.4% 성장을 유지하고 인도는 6.5%나 성장합니다. 돈은 성장하는 경제로 흐릅니다.
2026년에 우리가 달러 자산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원화만 믿고 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셋째, 무역수지 악화예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2024년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어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산해야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달러 예금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달러 예금 통장 만드는 거 10분이면 돼요. 자, 환율이 낮을 때 조금씩 사서 모아두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면 안 되고 매달 조금씩 나눠서 사야 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연구에 따르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면 평균 매입 단가가 안정된대요. 2026년 전망을 보면 환율 범위가 1350원에서 1450원 사이일 거래요. 하단이 높아진 고환율 고착화 시대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 주식을 사면 자동으로 달러 자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샀는데 환율이 오르면 두 가지 효과를 봅니다. 애플 주가가 오르는 것 더하기 환율이 오르는 것, 이중으로 수익이 나는 거죠. 실제로 2023년에 S&P 500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가 상승 24% 더하기 환율 상승 10% 해서 총 34%의 수익을 냈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고작 18% 올랐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율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건 총 자산의 20에서 30%를 외화 자산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1억 원이 있으면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달러나 해외 자산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리스크 분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원화 자산도 떨어지고 한국 주식도 떨어져요. 그런데 미국 자산이 있으면 그쪽에서 버퍼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자산의 30%를 해외에 분산한 투자자들의 10년 누적 수익률은 연평균 8.2%였는데 100% 국내 자산만 가진 사람들은 5.4%에 그쳤어요. 거의 1.5배 차이죠.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는 원화 자산이 이득을 봅니다. 결국 어느 쪽으로 가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분산 투자의 목적이에요. 자, 이쯤에서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원화만 가지고 계시면 환율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하지만 자산의 20에서 30%를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분산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해야지. 잠깐만요. 역설적으로 2026년은 돈 모으기 가장 좋은 해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금리 인하 사이클의 끝자락입니다. 2025년에 시작된 금리 인하가 2026년에 안정기에 접어들면 자산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겁니다. 고금리 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저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전황이죠. 이때가 바로 자산을 쌓기 시작하는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둘째, 거품이 빠진 시기입니다.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부실 자산들이 정리되고 진짜 가치 있는 자산들이 드러나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시스템을 갖춘 사람에게는 2026년이 자산 격차를 벌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셋째, 복리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30대라면 30년, 40대라면 저 20년, 50대라면 10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복리 계산기를 돌려볼까요? 40살 때 월 50만 원씩 20년 모으면 연 7%로 쳐서 2억 6,100만 원이 됩니다. 50살 때 월 100만 원씩 10년 모으면 1억 7,300만 원이고요. 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만든 시뮬레이션을 보면 25살부터 35살까지 딱 10년만 월 50만 원씩 모으고 그 이후로는 한 푼도 안 넣어도 60살까지 25년 동안 불리면 2억 8천만 원이 된대요. 반대로 35살부터 60살까지 25년 동안 월 50만 원씩 모으면 2억 3천만 원이고요. 기간은 2.5배 길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적어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40대, 50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늦었어. 지금부터 해봤자 얼마나 모으겠어. 천만에요. 10년만 제대로 투자해도 노후 준비의 절반은 끝낼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 10년 동안 연 7%로 운용하면 1억 7,300만 원이에요. 여기에 퇴직금 5천만 원 정도 더하면 2억 넘게 확보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노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죠. 넷째, 지금은 정보의 시대예요. 유튜브 켜면
무료 강의 천지고 블로그 검색하면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공짜로 나와요. 20년 전 우리 부모 세대는 이런 정보 접근하려면 돈 내고 학원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 어떻게 여는지, 해외 ETF 어떻게 사는지 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검색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다섯째,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주식 사려면 최소 몇백만 원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 주식도 1주부터 살 수 있고 ETF도 10,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어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에요. 진입 장벽이 완전히 낮아진 거죠. 여섯째, 경험이 자산입니다. 20대, 30대에 비해 40대, 50대는 이미 이 수십 년의 사회 경험이 있어요. 자, 경제 위기도 몇 번 겪어봤고, 자,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죠. 이 경험이 바로 투자의 자산입니다. 이제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해입니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이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겁니다. 이건 20대든 50대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예요. 국가가,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리셋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1월에 통장 쪼개고 2월에 비상금 모으기 시작하고 3월에 달러 예금 통장 만들고 4월에 해외 ETF 공부하고 5월에 소액 투자 시작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만 해도 6개월이면 재무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그 시스템이 알아서 굴러가게 두시는 거예요. 1년 후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계실 겁니다. 제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달러 자산도 생기고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져 있겠죠. 그때 다시 돌아보시면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다룬 건 크게 4가지였어요. 첫째, 월급은 한 달 인생과 바꾼 돈이다. 그러니 함부로 쓰지 말고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거였죠. 둘째, 돈을 모으되 똑똑하게 모아야 한다. 비상금 600만 원 만들고 자동이체 설정하고 통장 쪼개고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였어요. 셋째, 환율 상승은 남의 일이 아니다.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된 시대, 자산의 20에서 30%는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분산하시면 좋습니다. 넷째, 2026년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금리 안정기, 거품 정리기, 그리고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구조적 변화 앞에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통장 쪼개기. 이번 주 안에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만들고 자동이체 설정하세요. 두 번째, 비상금 목표 세우기. 월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 최소 600만 원 목표 잡아보시면 좋아요. 세 번째, 달러 예금 통장 만들기. 은행 앱 켜서 10분이면 개설 가능해요. 네 번째, 해외 ETF 공부 시작하기. 유튜브에서 S&P 500 검색해서 영상 3개만 보세요. 다섯 번째, 소액으로 투자 시작하기.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으로 시작해도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1년 후 여러분의 재무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책임질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네, 회사는 날 지켜주지 않아요. 국가도 최소한의 안전망만 제공할 뿐이죠. 자, 결국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2026년을 돈에 대해 리셋하는 해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1년 후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실용적인 재테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